그리고 2010년 12월 16일 저녁, 이날도 어김없이 주 정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그녀. 그런데 이때 가면을 쓴 남자 무리들이 갑자기 에스코베도 앞에 나타나더니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008년 멕시코. 16살 소녀 루비 프레이레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 그리고 1년 뒤 멕시코에서도 범죄 우범 지역으로 유명한 시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의 한 쓰레기통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유, 저렇게 돌아오라고 저렇게 전단까지 붙이시고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만 있어달라.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네요, 진짜. 그런 기도를 했을 텐데. 프레이레의 엄마 에스코베도는 딸의 남자친구였던 바라자를 용의자로 지목, 직접 증언을 수집하며 바라자 체포에 앞장섰고요. 결국 바라자도 경찰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라자가 자백하던 그 순간 현장에 변호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요. 뭐야? 바라자는 재판에서 자백을 철회. 결국 법원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바라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유의 몸이 된 바라자를 보고 분노한 엄마 에스코베도는 시위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멕시코 전역에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항소법원은 한 달 만에 판결을 뒤집어 바라자에게 50년형을 선고. 하지만 바라자는 이미 마약 카르텔에 가담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준 거죠. 엄마 에스코베도는 이 일을 계기로 인권 활동가로 변신합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여성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2010년 12월 16일 저녁, 이날도 어김없이 주 정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그녀. 그런데 이때 가면을 쓴 남자 무리들이 갑자기 에스코베도 앞에 나타나더니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 활동가로 적극적으로 또 범죄에 대한 시위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 이게 혹시 이로 인해 또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복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그때 그 바라자가 버린 짓인 건지. 그 카르텔에서, 마약 네. 카르텔. 하지만 바라자는 이후 2012년 진범이 밝혀지기도 전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중 사살됐고요. 얼마 뒤 경찰이 에스코베도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에스코베도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들은 용의자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범인으로 내세운 인물은 다른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4년 다른 수감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범인들과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 에스코베도는 대체 왜 죽음에 이른 것일까요? 잔혹한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 무엇입니까? 오늘의 1위는 딸 살해범을 쫓다 사망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1위로 선정한 이유도 듣고 싶네요. 자신의 딸이 실종,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의 실종과 살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요. 끔찍한 사건 속에 숨겨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노력한 그녀의 이타적 삶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녀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비록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졌지만 악에 대응하는 이 시대 부모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11일 미국 일리노이주. 짐은 6살 된 아들 티모시의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어머, 어머님이 급한 일 있다고 아침 일찍 오셔서 티모시 데려갔어요. 짐은 아내 에이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야, 이건 뭐지? 엄마가 애를 납치한 거예요? 둘 다 없어진 거예요? 둘 다 납치당한 둘 걸 다 수도 있지. 없어진 거지. 가정 불화가 있어서 뭐 아이를 데리고 엄마 가출한 걸 수도 있고. 아하.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에이미는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 사인은 놀랍게도 자살이었습니다. 에? 하지만 에이미와 함께 사라졌던 아들 티모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야? 티모시는 실종? 실종입니다. 아, 이게 난 저런 게 너무 싫어.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도중에 밝혀진 뜻밖의 사실. 사건 발생 전 짐과 에이미는 부부싸움이 잦았고요. 아하. 심지어
사건 당일 아들 티모시를 등원시키기 직전에도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설마 그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 폭행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심하게 해서 네.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으면 끝까지 아들을 지켜야지 왜 자기가 자살을 해. 아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다투긴 했지만 남편 짐의 폭행 정황은 없었고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됐는데요. 티모시는 무사할 거예요. 제가 잘 돌봐줄 사람들에게 티모시를 맡겼거든요. 이후에 경찰은 티모시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티모시 행방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결국 티모시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왜 떠나게 됐고 대체 티모시는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도 살아있는 거긴 한 건지 이 모든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엄마뿐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으니 그야말로 이건 알 수가 없는 사건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미 국립실종아동센터는 지난해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16살 티모시의 모습을 공개하며 지속적으로 제보를 호소. 아빠 짐은 아들이 돌아올 거라 굳게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어린 소년 티모시 핏젠.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름다운 카리브해가 펼쳐진 관광낙원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2019년 5월 25일 도미니카의 한 호텔 투숙객인 베르너 사망. 닷새 뒤인 5월 30일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홈즈와 데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의 사망 사건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사인. 사망한 세 사람 모두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과 폐 부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술에 뭐가 있나? 술 독탔네. 일단은 그게 제일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면 그 술을 마신 게 세 사람밖에 없을 리는 없고 다른 사람은 왜 괜찮았을까? 아하. 같은 술병인데 술잔이 달랐거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세 사람 모두 미국인 관광객이란 사실. 심지어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호텔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다음 날까지 복통이 시달렸어요. 귀국해보니 살충제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호텔 미니바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에 죽었어요. 네, 도미니카 여행 중 호텔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구토, 설사 등의 경험을 했다는 미국인 관광객들의 증언이 속출. 그리고 도미니카 여행 중 사망한 미 관광객의 유족들 역시 그들이 호텔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알고 보니 1년 사이 도미니카 여행 중 돌연사한 미국인 관광객이 최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만 노린 테러 아니에요? 아하. 자, 이는 도미니카 미국인 관광객 연쇄 의문사로 보도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결국 미 FBI가 우선 베르너와 홈스데이 커플 이 세 사람이 사망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는 살인이 아닌 자연사. 그리고 이 사건으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도미니카 공화국 측은요. 미국인 연쇄 살인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있고 그중에 일부다. 자, 하지만 유족들은요. 도미니카 미 관광객들의 죽음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잇따른 죽음. 과연 그것은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